자, 오늘 원래 그 세프로블 ODA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빼먹은 게 있었어요. 이제 컨셉트 오브 솔루션 했죠? 이제 FX, 뭐 GX, AX, BX, CX, 뭔지 다 알죠,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식을 만족하는 해가 되는 식을 HX라고 특별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지금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풀어봅시다. Y 프라임은 Y를 만족하는, 음, 이걸 이제 배웠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Y는 F의 X인데, Y는 FX인데, Y 프라임은 Y인데, 이제 H의 X가 뭐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니까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 쓸 수 있는 거예요. Y는 FX인데, X에 대한 함수인데, Y 프라임이 Y랑 같다 그러면은 HX는 뭐냐 이거지. 그죠? 이게 쉽게 풀면은 뭐냐면은, HX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2의 x예요. 그죠? 2의 x는 만족합니다. 0도 있죠. 그죠? 0도. 더 있을걸? 여러분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2의 x도 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2의 x도 되고, 아까 이제 누가 얘기했듯이 당연히 0도 돼요. 그죠? 왜냐? 0은 안 됩니다. 왜? 0은 너무 시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0 넣어도 이 식을 만족합니다. 이 이퀘이션, 이퀄로 포함된 등식, 이퀘이션을 만족하면은 다 hx, 솔루션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hx는 0도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썼듯이 2의 x도 되고, 그죠? 5의 x도 됩니다. 근데 그건 안 될걸? 그 2의 x 더하기 c는 안 될걸? 아니지.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분 이제 뭔가를 느낄 거예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선형조합이라는 개념인데, 5라고 해도 되고, 5나 2 더하기 3이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뭐 2x도 되고 5x도 되고 0도 되고 뭐 다 뭐 있게 됩니다. 이래버리면은 너무 불편하죠. 그죠? 수학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수학자들은 간단하게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건데 괜히 간단하게 쓰니까 그 개념을 다시 배워야 돼.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때문에 포기하면은 너무 아쉽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 0이 만족하죠. 그죠? 0 넣으면 만족합니다. 대부분 문방정식에서 개수가 없는 경우에 0 넣으면 그냥 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호모지니어스 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 설명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경우에 트리비얼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경우에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자, 이 경우에 이 식을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보통 정리를 많이 해요. 이거를 이렇게는 많이 안 쓰고 이렇게 많이 씁니다. 0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써요, 여러분. 그래서 이 경우에 right hand side, 요 오른쪽에 있는 텀을 오른손이니까 right hand side라고 하고, 이 왼쪽에 있는 거를 left hand side라고 해요. RHS가 0인 경우, 나중에 자세하게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RHS가 0인 경우를 호모지니어스한 형태의 이제 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모지니어스한 경우에는 왼쪽에 x는 0 넣으면 무조건 다 0이 오른쪽에 0이랑 같을 테니까 무조건 0은 솔루션이겠죠. 그죠? homogeneous ODE 0 is always solution입니다. trivial solution. 시험 때 트리비얼 솔루션 0을 안 적는다고 내가 틀렸다고 하진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니까. 근데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는 있겠죠. 쉬우니까 별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이 뭔지는 알겠죠. 그죠? 트리비얼 솔루션. 우리가 풀진 않지만 항상 이 트리비얼 솔루션 0도 솔루션에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은 제외하고 2의 x도 솔루션이고 2x도 솔루션이고 5x도 솔루션이고 2 더하기 3x도 솔루션이다. 그럼 이제 내가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답을 이렇게 쓴단 말이지, 채팅창에. 누구는 3x라 그러고. 그럼 이제 누가 물어봐요. y는
y 프라임 마이너스 y의 hx는 뭐냐 그러면은 2x, 1x, 3x, 4x, 5x, 6x 안 끝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수학은 간단히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상수라고 하죠, 그죠? 상수, 콘스탄트, 보통 C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상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1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3도 있고, 모든 것을 상수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기 있죠, 그죠? 이렇게 있을 때 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이제 0 이런 형태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에 hx는 뭐가 되냐면은 1x, 2x, 3x, 4x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상수가 c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1, 2, 3, 4, 5, 6, 7, 8은 상수니까. 그럼 1.2는 뭡니까? 그것도 상수입니다. 마이너스 1도 상수예요. cex 대문자 c를 씁니다, 보통. 대문자 c. 대문자를 써요. 그럼 이제 cex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강력하죠, 그죠? 굉장히 모든 걸 포함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제네럴 장군 제네럴 솔루션. 오케이? 이거를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제네럴 솔루션. 굳이 한국말로 얘기하자면은 일반해. 근데 이렇게 한글 쓰면은 또 교수님 영광이 삔데 한글 썼습니다 이러면서 너네 어디 잃을 거지. 그래서 썼다가 지우겠습니다. 이게 제네럴 솔루션이라고 하고, 자 그럼 이제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기 전에 particular solution을 하기 전에 initial condition이라는 걸 알아봅시다. 자, cx는 2x에 될 수, 5x 될 수도 있고, 이게 많이 표현할 수 있어요. cx로 표현하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조건을 하나 더 붙일 수가 있어요. initial condition의 경우에는 이걸 이렇게 쓴 다음에 y는 y고 그 다음에 y는 fx죠, 그죠? 그래서 y는 fx죠, 그죠? x가 0일 경우에 5다 이거야. 이제 x 5 하나 컨디션이 더 붙는 거야.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걸 고쳐봅시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조건이 하나 더 붙었어. y는 0일 때 5라 이거지. y는 0일 때 5라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자, 제네럴 솔루션을 보면은 C의 2x라는 말이야. C의 2x라는 말이야. 근데 공업수학은 좀 재밌게 해야 돼. 왜냐면 공업수학을 사실 기공학자들이 제일 어렵게 배우는 부분이고 제일 재미없어 하는 부분이거든. 자, 그래서 C2x는 0승이죠, 그죠? x에다 0을 넣으면은 이거란 말이야. y의 0은 0이라는 말이야. 2의 0승 뭡니까? 이거 모르지. 모르더라고. 2의 0승 막 계산 못해. 안 돼요, 그러면은. 2의 0승은 뭡니까? 이게 이제 결국엔 C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5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뭐냐면 C가 5란 얘기야. 여러분, C가 5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자, 집중하세요. Y의 0이 5라고 나오죠, 그죠? Y의 0이 5입니다. Y의 0이 5라고 조건을 주면은, 이게 뭐냐면 조건이야. 조건이 0으로 뭐냐면 컨디션입니다. 조건이 0으로 컨디션이에요, 그죠? 이 컨디션을 주면은, C가 5가 돼버립니다, 그죠? 그럼 C가 5가 되면은, hx는 1, 2, 3, 4, 5가 아니라 c의 2는 5의 x라고. 그 전에 일반적인 굉장히 많던 솔루션에서 c는 2의 5의 x라고 딱 정해져 버려요. 그죠? hx는 y고 y는 2의 x라고 정해져 버리죠, 여러분. 5라고 정해져 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해지는 거를 뭐라 하면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합니다. 특별해. 이거를 일반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고, particular solution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상수 C 값이 정해지는 경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상수 C 값이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를 general solution이라고 그러고, 어떠한 조건 때문에 그 상수 C 값이 정해져 버려서 더 이상 2C, 5C, 뭐 2 더하기 3, 2X라고 안 해도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은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합니다. 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 계속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배운 개념이 general solution, particular solution, trivial solution이죠, 그죠? 오케이? 자, 이해됩니까, 여러분? 요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initial condition이라고 불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y는 0이 5라고 붙는 보통의 조건들이 어떤 미분 방정식은 움직임이나 아니면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한 어떤 변화량을 모델링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작점에서의 값이에요. 시작점에서의 값. 보통 우리가 그냥 이 컨디션을 주는 게. 그래서 그냥 일반 컨디션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하거나 여러분 경계 조건 많이 들어가죠. 바운더리 컨디션. 보통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중요하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거 넘어가고 드디어 이제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세프러블 ODE로 들어갑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첫 번째로 미분을 푸는 법을 배울 겁니다. 이때까지는 메서드 B 그냥 뭐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냥 이렇게 풀었죠. 그죠? 이제 제대로 된 멋진 방법으로 푸는 거를 배워봅시다, 여러분. 세프러블 ODE. 세프러블 ODE는 자, 먼저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써봅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해 안 될 텐데. 아, 저 대문자로 바뀌는 거 되게 불편하네. gy의 y'은 f의 x다. 자, 이거 보고 여러분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fx는 뭔지 알겠고 y' 뭔지 알겠는데 gy는 내가 이거 엄청 시간 썼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p의 x.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g의 y. 그러면은 이 식이 여기 내가 적은 이 식 이 식을 여러분들이 준 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g의 y는 여러분들 얘기했듯이 y 더하기 1이죠, 그죠? y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 y 프라임은 equal to fx는 sin x, cosine x 이거 씁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요게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쓴 건데, 그러니까 y가 여기 이렇게 있고, 그죠? 프라임은 없습니다. y 프라임 있고, sin x, cosine x 식으로 표현되는 게 g의 y 프라임, y fx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g의 y의 y 프라임 fx의 식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은 그렇게 굉장히 많이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식들이 그냥 g의 y의 y 프라임 fx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그죠? 오케이. 자,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y 프라임은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은 dy 나누기 dx예요. 그죠? 이게 y 프라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이게 y 프라임의 정의고, 그래서 이거를 정의한 거를 그대로 넣어보자 이거지, 여기에. 오케이? 여기에다가 y 프라임 대신에 이렇게 줄여서 쓴 것 대신에 줄여서 쓰지 말고 여기에 dy dx를 이렇게 교체를 해보자 이거지. 교체를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dy dx니까 dy 나누기 dx죠, 그죠? 얘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일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옮길 수가 있습니다. dx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는 dy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은 y에 대한 함수로 dy가 돼버렸고, 이쪽은 x에 대한 함수로 dx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내가 이렇게 천천히 왜 진도를 나가냐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수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 대부분 공수 중간에 포기하고 못하는 학생들이 여기서 포기해. 여기서. 자, 요거 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 같은 방식이야. 복잡해도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됩니다.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적분하면 되잖아.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죠? 적분하면은 그래서 이거 해보면은 y 더하기 1 적분하면 뭐 됩니까, 여러분? 2분의 1에 y 제곱이죠, 그죠? 더하기 2y가 아니고 y 더하기 c죠, 그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얘를 다시 미분하면은 이게 되어버립니다, 그죠? 왜냐? 요 앞에 얘기한 내가 미분 테이블 요게 되고, 자, equal to 사인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c죠, 그죠? 근데 여기도 c가 있고 여기도 c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1이고 c가 1이고 얘가 3이면은 그냥 합쳐서 여기에 2라고 적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c를 두 개 쓸 필요는 없고 c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보통 여기다가 써줍시다. 오른쪽에 많이 써요. 이거 없애버리고 c는 보통 합칩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게 무슨 솔루션이다? 무슨 솔루션이다 이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뒤에 가서 제너럴 솔루션 벌티컬 하면 그게 뭔지 모르겠다, 나 포기했다 막 이러는데, 자, 이게 무슨 솔루션이다? 이게 hx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은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이게 hx가 근데 문제가 이게 그냥 y가 아니죠, 그죠? y의 제곱으로 나오는 거예요. 2차식으로 나오네.
이거 y 플러스 1 이거 누가 얘기했어? 이거를 y 플러스 1을 하니까 이미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잖아. 제대로 깔끔하게 안 풀리잖아. 이게 y로 딱 안 나오잖아.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뭐냐면은 제너럴 솔루션입니다. 제너럴 솔루션을 여러분이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x 값하고 y 값이 주어지면은 여러분 particular 솔루션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경우에 트리비얼 솔루션 없습니다. 왜냐? 호모지니어스 폼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용어들 하나하나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y하고 x가 막 이렇게 어디냐? 여기 보면 y하고 x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 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y 프라임을 dx dy로 바꾼 다음에 한쪽에는 y로만 몰고 한쪽은 x만 몰죠. 그죠? 그 다음에 양쪽을 적분합니다. 그룹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take integral 하죠. 그죠? 자, 요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냐면은 변수를 양쪽으로 분리한 다음에 모아서 적분을 하죠. 그죠? 이것을 바로 separable OD라고 합니다. 이 프로세스를 separable OD라고 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separable OD는 죽을 때까지 안 잊혀지겠죠. 그죠? 드디어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first order OD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굉장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separable OD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고 간단해요. separable OD 이런 식으로 gy는 gy의 y'이 fx일 때 dx dy로 나눠가지고 양쪽으로 그룹핑해서 접근하면 끝이다. 그쵸? 머리가 고파야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면은 여러분 그 예제 5번이 14페이지 예제 5번이 뭐냐면은 믹싱 프로블럼이라고 내가 숙제로 낸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제 5번은 내가 비슷하게 고쳐가지고 시험에 무조건 내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해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14 example 5 자, 공업수학이 어떻게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믹싱 프로블럼 섞는 이제 문제라는 건데 서로 섞어서 이렇게 뭐 한다는 건데 여기 이제 뭐라는 게 나오냐 뭐가 나오냐면 브린이라는 게 나와요. 단어가 브린이 뭐냐면 소금물입니다. 여러분 간고등어 들어봤죠? 간고등어 옛날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고등어를 이제 신선하게 유지하려면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치면은 맛도 좋고 이제 소금 때문에 어떤 뭐 식중독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많이 이제 뭐 생기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옛날에 이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도 이제 특히 뭐 고기나 생선 같은 거를 보관을 하려면은 소금이나 소금물에다가 이제 담궜어요. 이거를 좀 과학적으로 좀 자세히 보면은 이제 소금에다 절여놔도 박테리아는 어차피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먹어도 좋은 박테리아들이 이제 좀 우세하게 되는 거고 이제 소금의 염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박테리아들이 굉장히 활동이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온도가 낮으면은 그러한 몸에 해로운 식중독균이나 이런 박테리아들이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런 탱크가 있어요. 탱크가 탱크가 있고 탱크에다가 이제 생선인가? 아무래도 생선이 더 와닿죠? 생선을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근데 이제 이 솔트 워터를 소금물을 계속 이렇게 냅두면은 뭔가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 느낌이 오죠. 뭔가 상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오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소금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요. 공급을 하고 또 소금물을 빼줍니다. 염도에 맞춰서. 자,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소금물이 너무 많으면 짤 거 아니에요. 너무 짜면 안 되고 그냥 이제 안 짜면서 상하지 않을 정도로 소금물을 계속 유지해 줘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농도를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1000갤런의 워터가 있는 거지. 1000갤런의 워터가 있어요. 참고로 1갤런이 얼마냐면은 4.54 리터예요. 참고로 내가 2014년에 텍사스에 처음 갔을 때
그 휘발유, 차에 넣는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1갤런에 그 1.32센트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2,000원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4.5리터에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4.5리터에 2,000원이면은 리터당 500원 정도. 그죠? 리터당 5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생수, 물 1리터가 1달러니까 1,300원. 그러니까 물보다 기름이 싼 거지. 물이 뭐 보통 이제 1.5리터 통 하나에 1달러 1.02 적혀 있었으니까 1000갤런의 워러가 있고 또 이제 감이 대충 오죠. 1000갤런이면은 40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00파운드의 썰트가 있습니다. 100파운드의 썰트. 이거는 근데 여러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US 유닛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외여행 가가지고 뭐 이런 거 봤을 때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 여러분들 익숙한 게 그 헬스장 가가지고 웨이트 할 때 그 뭐냐 그 벤치프레스 하죠. 벤치프레스 할 때 보통 제일 큰 게 아마 25파운드일걸? 25파운드면은 아마 25파운드 아니고 45파운드예요. 45파운드. 꺼먹고 큰 거. 45파운드인데 그게 한 25kg 정도 될 거예요. 플레이트. 25kg 정도 될 거예요. 나도 미국에 있을 때 옛날에 여러분들 나이 때는 그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운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제 항상 제일 큰 거를 끼워야지 뭔가 멋있잖아. 더 할 수 있는데 막 이런 거. 근데 처음에 이제 헬스장 갔을 때는 제일 큰 거 못 끼워가지고 이제 한 15파운드짜리 조그만 거 끼고 가면 좀 부끄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몸 나중에 키워가지고 저 45파운드짜리 제일 큰 거 검은 거 양쪽에 끼워서 이렇게 벤치프레스 막 할 때 굉장히 뿌듯했던 어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제 45파운드니까 그냥 이제 소금 한 푸대를 부은 거야 이제. 자 그럼 이제 소금물이 짜겠죠, 그죠? 짠데 이게 이제 소금물이 들어가고 소금물이 나오니까 이게 소금물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하니까 이게 농도가 변하겠죠, 그죠? 농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농도를 유지해줘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 설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좀 헷갈릴 겁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물을 부어주는데 소금물을 어떻게 부어주냐면은 10갤런 퍼 미닛입니다. 10갤런 퍼 미닛 워러고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자 들어가는 물이 이제 1000갤런이 있죠, 그죠? 1000갤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1000갤런이 있는데 거기다 10갤런씩 그러니까 이제 45리터씩 물을 분당 45리터씩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10갤런당 1갤런에 1갤런당 5파운드의 소금이 있으니까 총 들어간 소금의 양은 얼마일까? 이제 수학이니까 최소한 아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가서 소금 사올 때 분당 50파운드씩 계속 부을 수 있는 양의 소금을 사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수학을 여러분들이 생활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물을 안 빼주면 물이 점점 차서 탱크가 넘치겠죠, 그죠? 넘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이 빼주는 거는 salt water brim이 얼마씩 나오냐면은 10갤런. 자, 소금물은 10갤런씩 빼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직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지금 원래 이제 1000갤런의 물이 있고 이제 100파운드의 소금이 녹아 있고 여기 소금물입니다. 소금물을 그 섞인 소금물을 10갤런씩 빼는 거예요. 10갤런씩 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10갤런씩 넣어주니까 탱크의 물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탱크의 물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여러분? 일단 물부터 생각해 봅시다. 탱크에는 1000갤런의 물이 있어요, 소금물이. 근데 탱크에 있는 전체 물의 양이 변할까 안 변할까? 그렇지, 맞습니다. 안 변합니다. 물은 일정해요, 그죠? 소금이 녹아서 부피가 팽창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녹아버린 양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근데 소금의 양은 변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소금이 섞인 양이 물이 빠져나오고 여기다가 이제 소금 50파운드씩 분당 계속 넣어준단 말이야. 소금을 50파운드씩 물에 섞어서 계속 넣어주고 그 섞인 물을 계속 빼준다 이거지. 자,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 탱크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소금의 양이 원래 처음 초기 상태에는 1000갤런에 100파운드가 있었죠, 그죠? 근데 분당 50씩 넣어주고 계속 빼면은 이 물이 점점 짜질까 아니면은 점점 싱거워질까, 여러분? 최종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초기 상태에 1000갤런에 100파운드의 소금 한 푸대 푸른 거에 비해서 점점 짜질까? 점점 안 짜질까? 짜질 것 같죠, 그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1000갤런의 물은 유지가 돼요, 그죠? 그럼 더 짜진다는 얘기는 1000갤런의 물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탱크에서. 그럼 그 물에 비해서 소금의 양이 더 많아지느냐 줄어드느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소금은 분당 50파운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일단 물은 10갤런씩 들어가고 10갤런씩 나가니까 물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물은 유지되니까. 물은 들어오는 만큼 나가니까 물은 유지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소금이 분당 50파운드씩 들어가고 그 섞인 게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섞여서 같은 양으로 10갤런씩. 이거를 그러면은 여러분들 말대로 짜질지 아니면은 그대로일지.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것에 그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y라고 둡시다. y를 또 y 나오네 이럴 수도 있는데 y를 amount of salt라고 합시다. 소금의 양이에요. 일단 y를 amount of salt지. 자, y라고 안 하고 여러분 소금이 영어로 소금이죠. 그죠? SOGUM 소금이니까 이거를 S라고 둬도 돼요. 소금이니까 영어로 소금. S로 둘까? 왜냐면 Y라 그러면 여러분들 거부감을 느끼잖아. 또 Y 나왔네 이럴 거 아니야. Y로 하지 말고 S로 둡시다. 소금의 양을 S. 책하고 다르게 풀어보자 이거지. 소금. salt 소금. 해서 소금의 양을 S라고 두자 이거죠. 마음에 듭니까? 뭐 P라고 두고 그러니까 Y는 풀겠는데 T는 못 풀겠습니다. Y는 푸는데 P는 못 풀겠습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앞에서 내가 이제 그 얘기할 때 FX가 뭔지는 알겠는데 GY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금이라 썰트 소금이라 해서 S라고 합시다. 그럼 이 S의 양은 어떻게 되냐면은 S 여러분 맨 처음에 이 탱크 안에 S는 얼마입니까? 아무나 답해보세요. 맨 처음 탱크에 있는 S는 얼마가 될까? 100이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죠? 생각하기 싫어서 그렇지 막상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썰트는 소금의 양이고,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100파운드인데 이제 50g씩 들어오고 또 나가니까 변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몰라. 모를 때 어떻게 하냐면은 수학적으로 식을 세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내가 숙제로 냈는데 나중에 이제 식을 세워서 풀어요. 이 문제는 푸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식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만들고 나서 푸는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S가 시간의 양인데 S 프라임은 뭐냐면은 ds 나누기 dt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LB per se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배운 대로 이제 정의하자 이거지. DAT분의 DS라고 이제 두면은 얘가 뭐냐면은 소금이 단위 시간당 변하는 양이에요. 소금이 단위 시간당 변하는 양.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 S 프라임이라고 일단 세워놓고 안 어렵죠? S 프라임. DT분의 DS 단위 시간당 소금이 변하는 거란 말이야. S 프라임은 뭐냐면은 여러분 만약에 요 나가는 아웃플로우가 없다 그러면은 DT분의 DS는 뭐냐면은 50파운드 per 미닛이에요. 왜냐하면은 분당 처음에 100파운드였다가 1분 지나면은 150파운드 되겠죠. 그냥 50씩 소금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2분 지나면은 200이 되고, 그죠? 3분 지나면은 250이 되고, 4분 지나면 350.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salt inflow rate가 되고 이게 per minute이 됩니다. 그죠? 자, 이 경우가 뭐냐면 들어오기만 할 경우예요.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어렵죠? 이거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만약에 나가는 게 없을 경우에 여기 나가는 게 없을 경우에 이게 소금이 증가량이잖아. 단위 시간당 소금이 있잖아요. 증가량. 그죠? 그죠? 이까지 안 어렵죠? 그러면은 이 탱크 안에 소금의 양 S 탱크 안에 소금의 양을 구하려면은 그냥 나가는 거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잖아. 이게 짤 때는 같이 섞여서 나갈 거고 안 짤 때는 그냥 이게 좀 애매하죠. 그죠? 이게 방정식입니다. 모르니까 이거를 그만큼 빼줘야 되겠죠. 나가는 양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salt outflow rate라고 합니다. 뭔지 몰라요. 일단 이렇게 식을 세웁시다. 오케이? 자, 이렇게 식을 세우고 요거를 이제 좀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적어봅시다. 프로페셔널하게 한번 적어보면은 소금의 양의 시간당 변화량은 뭐가 되냐면은 50 lb per minute이 되고, 그죠? 그 다음 나가는 양은 뭐가 되냐면은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여기 있는 요 소금의 양이 내가 S라고 했죠, 그죠? S라고 했어요, 그죠? S에서 소금이 100파운드가 있으면은 100파운드에서 10갤런이 빠지는 거고, 소금이 200파운드가 있다, 만약에 200파운드가 있으면은 200파운드에서 10갤런이 같은 비율로 계속 빠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은 전체 물의 양은 1000갤런이니까 1000갤런에서 10갤런씩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0.01에 뭐가 되냐면은 S가 됩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소금의 양에서 1000갤런에서 10갤런씩 빠지니까 균일하게 같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0.01에서 0.01만큼 빠지는 거지. 자, 요거 이해해야 돼. 요게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게 이 문제의 모든 핵심이고, 다시 얘기해서 1000갤런이 있는데 10갤런씩 나간단 말이야. 소금은 균일하게 녹아 있어요. 그래서 1000분의 10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소금도 똑같이 균일하게 나갈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이 식을 이해했다. 그치? 소금물의 농도와 관계없이 소금물의 농도가 얼마든 간에 10갤런씩, 1000갤런에서 10갤런씩 빠지니까 이 부분은 내가 말로 해줄 수가 없어.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해해야 돼.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를 여러분, 자, S로 썼는데, S로 썼는데, 이거 이제 S라고 하면은 풀 때 뭔가 좀 불편하죠. 그래서 그냥 Y로 바꿔봅시다. 그 다음 단위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이렇게 바뀌죠,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같은 식이에요. 교수님 이건 알겠는데, 교수님 제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고 요 식을 책대로 다시 써주면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0.01로 묶어주네. 마이너스 0.01로 묶어주고, 자, 여러분 이 식하고 같죠? 교수님 이 식은 알겠는데 이 식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거예요. 그냥 0.01로 묶어줬을 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풀면은 뭐가 돼도 뭐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 앞에 소금물 문제는 잊어버리고 일단 이거 풀어보자고. 풀고 다시 돌아옵시다. 풀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적고, 자, 그럼 이제 이걸 푸는 거는 앞에서의 소금물이 어떻고 뭐 이런 거랑 별개의 문제야, 그죠? 별개의 문제. 이걸 다 풀자 이거지 이제. 얘기하지만 이거를 푸는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서 이 식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자, 이거 푸는 거는 그냥 뭐 푸는 거지. 요거를 이제 풀면 되는데, 요거를 푸는 거는 이제 다른 문제예요. 요거를 푸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푸는 법에 대해서. 자, 세프로블 OD이고 이제 그룹핑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룹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그룹핑을 할까? 그럼 일단 이제 y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은 내가 y 프라임이 뭐가 되냐면은 dy 나누기 dt가 됩니다, 그죠? 이거 알겠죠? dy dt. 자, dy dt가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 대신 dy dt를 넣어서 써주면은, 이 식을 써주면은 이게 이제 y 프라임이 아니고 dy dt인 거야. 여기서부터는 그냥 뭐 푸는 겁니다. dy dt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를 딱 해주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dy의 앞에 뭐가 되냐면은 1 나누기 얘가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고, 그죠? dy. 요 dt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얘를 나눠줘서 그룹핑.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양변을 적분해주면 됩니다. 세프로블 OD 방법대로 이렇게 적분해주고, 이렇게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죠? 양쪽 적분. 이거 적분은 정말 쉽습니다. 그냥 0.01 상수 적분하면은 나오는 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적분해주면은 일단 쉬운 오른쪽부터 먼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0.01t가 됩니다. 0.01t가 되죠, 그죠? 왜냐면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0.01이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더하기 상수가 있겠지. 상수는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는데 이 c 양쪽에 있는 상수 합쳐서 그냥 상수는 오른쪽에 하나만 내쳐준다고 얘기했죠, 편하게. 그럼 요거 적분하면은 아까 했듯이 로그의 절대값으로 얘가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푸는 거야 이제. y는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로그의 정의가 뭐냐면은, 로그의 정의를 위해서 이제 y로 써주면은 y 마이너스 5000은 익스포넨셜에 상수 c의 e에 마이너스 0.01의 t가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x의 a승, x의 b승은 뭐랑 똑같냐면은, q가 왜 나와? x의 a승 더하기 b하고 같습니다. 더하기 b하고 같아요. 그죠? 그렇지. 맞아. E의 c도 c잖아, 결국에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x의 a승, 예를 들어서 b의 c승이라고 하자. 그러면 얘는 c승이 되고,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낫겠네. 이렇게 되고, x의 c는, 그냥 x의 c는 어차피 그냥 c인 거야. c 차별합니까, 여러분? 이 c하고 저 c는 달라? 5하고 6하고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게 c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c를 여기 c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이해를 못해가지고 나머지를 포기하더라고. 이거 백날 이해하면 뭐냐? 이런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런 게 더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를 다시 쓰면은, 다시 쓰는데 이제 c에 대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c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What is c? What is c? 근데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게 소금물이 시간당 변하는 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y는 f의 t입니다. 그죠? y는 시간에 대한 함수예요. y는 f의 t, 시간에 대한 함수죠. 시간을 알면은 우리가 이제 y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다시 얘기하면은 시간을 알면 소금의 양을 알 수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여러분 물어봅시다. y 제로는 뭐냐면은 f의 t가 0인 경우에요.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0일 때, 그러니까 초기 상태죠. 이니셜 컨디션. 김주상 맞아. 그때에 이 소금의 양은 얼마냐 이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금의 양은 얼마인가. 그죠? 얘기했듯이 처음에 시간이 제로일 때 물이 들어오고 나니 초기량은 100인 거죠. 이게 100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은 t에다가 0 넣어가지고 c가 10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럼 c가 얼마냐면은 정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솔루션이 무슨 솔루션 됩니까, 여러분? 그죠? 제너럴이 파티큘러가 되죠. 그죠? 이제 제너럴 솔루션과 파티큘러의 뜻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c까지 100이니까 값이 다 정해졌어, 이제. 여기 다 정해졌죠, 그죠? 요거 c값 100 넣어가지고 정리해보면은, 백 됩니다. 이제 식이 완전히 완성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앞에 있는 rate time, 그러니까 변화량에 대한 식을 풀었더니 단위 시간당 그 y의 값이 나옵니다.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최종적으로 식이 뭐가 되냐면은 y는 t예요. 시간을 넣었을 때 뭐냐면은 5000 빼기 49002에 마이너스 0.01t가 되는 겁니다. 트리비얼은, 자, 이 경우에 y에다가 0을, 트리비얼은 보통 호모지니어스일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이 오른쪽 항이 다 0일 경우에 0 넣으면 그냥 무조건 만족하거든. 근데 이게 별로 의미는 없어. 근데 식은 만족해. 수학적으로 무시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트리비얼은 그냥 0 넘으면 다 만족하니까 이것도 해다. 왜냐면 만족하잖아. 근데 왜 뭐라 그러느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비얼 하는 뒤에 나중에 호모지니어스 얘기할 때 또 나와요. 그래서 트리비얼의 솔루션의 의미는 뒤에 우리가 이 세퍼러블 ODE 말고 다른 것들도 배우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야. 그거를 한마디로 내 설명이 그렇고 보다 보면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 돼요. 자, 그래서 식을 결국엔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갑시다. 이거는 뭐냐면은 세퍼러블 ODE를 푼 거죠, 그죠? 돌아가서 여기다 다시 적고 소금이 영어로 뭐라 그랬죠? SOGUM이라 그랬죠, 그죠? 이거를 S라고 합시다. 시간에서의 S의 양은 또 T가 되는 거지, 그지? T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재밌는 게 T에다가 0을 넣으면은 100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은 자, C가 100인지 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C가 100이냐면은 요 식에서 시간에 대한 소금의 양이란 말이야, 형조야. 거기서 시간이 0일 때 우리가 탱크에 소금이 100파운드가 있어. 그래서 이게 C가 제너럴 솔루션이고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소금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이 전체 식이 0이 돼야 되는 건 거예요, 이제. 0을 넣고 C를 풀어보면은 100이 나오는 거지. 미안하다. C는 4900이고, 마이너스 4900이고, 맞아. C 마이너스 4900이야. C를 넣었을 때 값이 4900인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소금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쉬는 시간 가기 전에 요거를 이제 S가 소금의 양이란 말이야. S가 소금의 양인데 S가 0일 때 얼마가 되냐면은 이게 2에 0이니까 그죠? 이게 전부가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1이 돼요, 그죠?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100인 거지. 와, 식이 대단한 거야. 시간이 0일 때는 소금이 100파운드가 되는 거지.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푸냐면은 여러분 뭐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봅시다. 자, 엑셀 열어서 키운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SOGUM 소금이고 시간 타임입니다. 타임은 0, 0.1, 0.1초 단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소금의 양이 처음에는 100이겠죠, 그죠? 근데 0, 0.1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2.5초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은 28초, 30초 이렇게 소금이 쭉 내려가지고 그죠? 소금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쭉 내려가고 자, 여기 소금의 양은 뭐가 되냐면은 equal to 5000 마이너스 4900 곱하기 exp exponential에 마이너스 0.01의 시간이죠, 그죠? 시간이 뭐냐면은 이게 가리네. B1 B2네. B2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요식 내가 넣은 거예요. 요식을 그대로 엑셀에 넣은 겁니다, 그죠? 요식 엑셀 그 다음에 요식 요거 우리식 같은 건데 엑셀로 푼다. 오케이? 엑셀로 푼 거죠, 그죠? 요렇게 풀었습니다. 아이고 10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얘를 내리면은 이게 뭐냐면 똑같이 0.1초일 때는 그러니까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때 0.1초가 되면은 104가 되는 거야, 이제. 104 파운드가 있는 겁니다. 소금이 늘어나죠, 그죠? 10 나가고 들어올 때 104가 되고 또 내리면은 얘는 0.2초 대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쭉 내리면은 시간에 따른 소금의 변화량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지? 소금의 양이 계속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소금이 계속 증가하네. 0.1초 말고 5초 단위로 봅시다. 0, 5, 10, 15, 5초 단위로. 이렇게 내려가고 쭉 내려가서 초가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5초 단위로 보면은 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두 개를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금의 양이에요, 여러분. 보입니까?
소금의 양이 100에서 점점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5,000파운드에서 멈추는 거지. 시간당 소금의 변화량을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지날 때 소금이 점점 증가하다가 더 짜지죠, 그죠? 짜지지만 5,000파운드 이상은 소금이 5,000파운드 이상은 더 이상 짜지지 않는 거지. 뭔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식은 만들어졌죠? 모델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그럼 어떡하냐면은 들어가는 소금의 양을 줄이는 거야. 50이 아니고 20으로 줄이는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소금이 점점 짜지다가 결과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된다가 정답이에요. 게다가 이런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 최종적으로 유지되는 소금의 양까지 경험과 반복을 통하지 않고 한 번에 예측해낼 수 있게 되죠, 그죠? 이게 수학의 파워예요. 우리 엔지니어링에 쓰는 거고. 굉장히 멋있죠? 여러분들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계룡산 들어가가지고 도 닦으면서 10년, 20년간 몸의 반복을 통해서 체험한 경험을 단지 이거 한 인간의 한 평생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 막 세대를 거쳐서 계속 내려온 어떤 경험 같은 거를 요런 지식 수업 1시간 만에 받아들인 걸로 5분 만에 뛰어넘어 버린다니까. 시간 공간을 넘어서. 이게 수학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업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게 요 풀이 과정보다 요 모델링 하는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뭐 푸는 게 내가 안 중요하다 그랬지만 뭐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알아봅시다. 세프로블 OD인데 세프로블 OD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는 이제 풀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식을 모델링을 해서 세웠는데 안 풀리는 거야. 근데 수학자들은 위대합니다. 안 풀리는 것도 다 풀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서 계속 배우는 내용이 뭐냐면은 앞에처럼 소금물이든 뭐든 어떻게 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세프러블 ODE만으로 안 풀리더라 이거지. 그냥 이쪽으로 옮기고 적분해서 풀리면 우리가 해피해요. 근데 안 풀리면 냅두면 되는데, 내가 피타고라스 얘기하고 여러분들 비디오 보라 그랬죠? 그것처럼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 이제 학자들이. 그래서 푸는 방법을 탁탁탁 예쁘게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는 그거를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단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이 인류가 굉장한 대가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온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에서 배우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당연한 거라는 거. 나도 힘들었다는 거. 그걸 이렇게 숙제하고 연습을 안 하고 그냥 내 강의만 듣고 바로 이해하겠다? 그것처럼 오만한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세프로블 OD인데 세프로블 OD로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세프러블 OD인데 세프러블 OD가 아닌데 세프러블 OD로 만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리덕션이 이렇게 줄이다라는 거예요. 리덕션 투 폼이라고 하고, 책 몇 페이지냐면은 17페이지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y 프라임이 이게 펑션에 요 y도 소문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들어가는 게 y, 그 다음에 이게 x. 자, 이거 딱 본 순간 여러분 골치가 아픕니다, 그죠? 도대체 또 뭐야 싶은데, 자, 이거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할 필요 없이 이렇게 없어요. 이렇게 바로 예제를 풀어보자 이거지. 세프로블 OD로 안 되는 걸 내가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은 EX Y 프라임은 뭐랑 같냐면은 Y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자, 요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세프로블 OD로 풀고 싶은 거야. 이제 세프로블 OD로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Y를 넘기고 X를 넘기고 정리를 막 하려고 Y 해도 이게 분리가 안 돼. 수영조합이 아니고 XY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XY 정리하고 한쪽에 X 보내고 Y 보내려고 그랬더니 정말 안 되는 거야, 짜증나게도. 그래서 요 식을 다시 이제 적어보면은 Y 프라임은 항상 세프로블 OD를 적용할 때 이렇게 dy dt 말고 이제 dx dt로 합시다. 이렇게 dx dt라고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dx dy로 막 정리하려고 해도 아무리 정리해도 안 돼. 정말 골치가 아프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 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를 넘겨줬더니, 얘를 양쪽에 나눠줬더니 얘가 뭐가 되냐면은 y 나누기 2x 그 다음에 x 나누기 2y로 되더라 이거지. 뭔가 그럼 이게 이제 다시 뭐가 되냐면 얘가 dy dx가 되죠, 그죠?
두 개씩은 같은 식이죠, 그죠? 이게 말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게 dx dy 한쪽 그룹핑 해가지고 적분을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이렇단 말이야 이거. 야 이거 수학자들이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치환을 합니다. 치환 뭔지 알죠? u라는 놈을 갖고 와요. u라는 놈을 갖고 와가지고 u를 뭐라고 두냐면은 y 나누기 x라고 둬버립니다. y 나누기 x라고. u는 y 나누기 x라고 둡니다. 그랬더니 이 식이 뭘로 뿅 하고 바뀌냐면은 u 프라임 x 더하기 u는 u 나누기 2 빼기 1 나누기 2u가 됩니다. 요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책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면은 u는 요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 x를 양면에 곱해주면은 ux는 y가 됩니다,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y는 ux가 되고 여기서 y 프라임은 여러분 아까 내가 얘기했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마찬가지로 적분식에 여기 있습니다. uv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뒤에 거 미분 앞에 거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y 프라임을 하면은 u 프라임의 x 더하기 u의 x 프라임이 되는데 x 프라임은 그냥 1입니다. 그죠? x 프라임은 그냥 1이에요. x 프라임은 그냥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프라임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게 요렇게 여기로 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u는 y 나누기 x니까 y 나누기 2x는 뭐 u의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거는 역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되죠?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당연히 한 방에 내가 설명하는데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돌려보기 하면서 천천히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식이 이렇게 딱 나왔는데 요 식이 나왔더라 이거지. 요 식이 나와서 요 식을 다시 해주면은 다시 딴딴딴 simplifying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리해주면은 그 과정은 책에 있는데 내가 이거는 그냥 산수야. 그래서 이게 simplifying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이제 단순화를 시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가져와야 되겠네. 요걸 이제 u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해주면은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요. 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u를 dx분의 du죠, 그죠? u 프라임은. 그래서 du로 모으고 dx로 모으면은 이렇게 모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 했던 거랑 똑같아. 자, 이제는 뭐냐면 이게 기존에는 separable ODE가 아니었는데 여기 치환 요거를 이용해서 요거를 하나 이용했더니 separable ODE가 아닌데 separable ODE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너는 separable ODE가 아닌데 분리가 안 되는데 치환했더니 separable ODE가 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서 했듯이 적분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적분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적분해주면은 이렇게 해서 결과물이 뭐가 나오냐면은 이거 적분은 쉬워요, 그죠? 1 더하기 u의 제곱 2u 이거 적분 못하겠습니다. x분의 1 모르겠습니다. 자, 딱딱 돌아가서 이 적분 테이블 보면 다 있어요. 이 적분 테이블 보고 적분하고 그거는 수학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막 수학을 노가다로 열심히 했던 이유입니다. 이런 거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거를 풀면 뭐가 되냐면은 로그에 분수 적분은 로그가 된다는 거. 로그에 1 더하기 u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x분의 1이니까 x분의 1은 뭐냐면은 마이너스 ln 마이너스 있으니까 로그의 절대값 x 그죠? 절대값 x 더하기 c가 됩니다. 이 c는 양쪽에서 나온 c죠, 그죠? 뭐 지금부터 푸는 거는 뭐 그런 거니까. 이거를 풀면 결국에 뭐가 되냐면은 둘 다 로그니까 1 더하기 u의 제곱은 1 더하기 u의 제곱은 1 더하기 u의 제곱은 c 나누기 x가 됩니다. c 나누기 x가 돼요. 왜냐면 이게 로그 왜 1 나누기 x가 되지? x는 a승 이거 다시 쓰면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이게 a의 로그 x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의 마이너스 1승이 되고 마이너스 1승 들어가면은 c분의 1이 되고 c도 들어가고 하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운 거야. 로그 여러분 그 정석 수학의 정석을 다시 한번 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다 이해한 것 같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였냐면은 u가 y분의 x였어요. 이제 다시 돌려줄 때가 됐지. 이걸로 다시 돌려줄 때가 됐지.
돌려줘가지고 다시 치환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cx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풀려버린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reduction to separable form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reduction to separable form이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시험 문제를 냈다. 그럼 이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도전해야 될 게 separable ODE로 되는가 해가지고 separable ODE 때 정리가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노력해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reduction to separable form으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은 안 풀리는 거야 이거는. 는 아니고 그 뒤에 안 풀리는 거를 또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공업수학에 정말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다 풀 수 있는 거 같죠? 아니에요. 아직도 못 풀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풀이 기법은 굉장히 일부일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거는 대충 해도 어떻게든 다 풀리잖아. 근데 미분 방정식은 아직까지도 안 풀리고 아직까지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수학의 난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유치학에 배우는 나비아-스톡스 방정식이에요. 제너럴 솔루션이 아직 못 구해지. 그거 풀면은 상금이 막 100억 막 이럴걸? 이건 공수도 배웠는데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x로 해도 되고 y는 x에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제곱도 되겠죠, 그죠? 아니면은 sin y분의 x 뭐 이런 식으로 치환해도 된대. 자 요거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뭐랑 같냐면은 x에 마이너스 1승하고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로그의 xy는 이거랑 같아요. xy랑 헷갈리니까 a b는 로그의 a b랑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더하기 로그 2의 c랑 같지? 자 요거 쓰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면 되는 거 그게 이제 reduction to separable for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미분방정식인데 미분방정식의 조합은 굉장히 많겠죠. 1차 미분부터 2차 미분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배우냐면은 제일 기본적인 separable ODE부터 출발을 해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푸는 방법 하나하나를 배울 텐데 내가 얘기했지만 배우고 나서도 여전히 못 풀 수 있는 못 푸는 미분 방정식의 해들은 굉장히 많다. 근데 요즘은 그거를 이제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컴퓨터로 요소로 나눈 다음에 이렇게 행렬 형태로 만들어서 푸는 뉴메리컬 테크닉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어널리티컬 솔루션, 분석적인 풀이 방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이게 지능의 극한을 이용해 가지고 수학적인 어떤 그런 논리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자, separable ODE는 이 정도 된 것 같고, 자, 그 다음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재밌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점점점 쉬워질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은 exact ODE, integrating factor. 뭔가 제목부터 굉장히 멋있죠? 참고로 exact ODE, integrating factor는 유체역학에서 연속 방정식 설명할 때 그때 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유선, 스트림라인 같은 모델링 할 때 그때도 나오는 거라서 나중에 유체역학에서 보일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나도 옛날에 유체역학 가르쳐 봤는데 안 배웠대. 모른대. 유선 설명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exact로 해가지고 스트림라인 그럴 때 모른대. 안 배웠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러면은 이렇게 mn dx dy 했더니 그건 배웠대. 같은 식이야. 같은 식. mn이 uv로 바뀌었을 뿐이야. 알파벳만 바뀌었는데 mn은 배웠고 uv는 안 배웠대. 자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내가 아까 알파벳 막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펑션, 마치 그거는 뭐랑 똑같냐면은 내가 아반떼는 뭘 줄 아는데 K3는 못 물어봤습니다. 안 물어봤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똑같은 차인데 펑션 있고 펑션 U가 있다고 칩시다. U는 펑션 F의 X, Y라고 합시다. 이거 이제 뭔 소린지 이해되죠? 뭐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U는 제일 간단한 거는 X 더하기 Y부터 U는 X 더하기 2XY 더하기 Y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U는 F의 XY라는 거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할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정의가 뭐냐면은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의 정의가 뭐냐면은 du라는 녀석은, 자, u라는 녀석은 이제
x 값에도 변하고 y 값 따라도 변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 y 프라임, u 프라임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가져와서 여기 붙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와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토탈 디퍼런시에이션, 한국말로는 전미분이라고 합니다. 전미분, 전체 미분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기억합시다.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이 되고 자, 이 경우에 우리가 u를 못 구하는데, 만약에 u가 여기 이제 누가 줬지? 최지윤이 준 식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어떤 하나의 그냥 상수라고 합시다. 상수. uxy가 이건데 그 값을 계산했더니 뭐 5든 6이든 7이든 상수가 나왔다 이거이죠. 이 경우에 우리가 du 값을 구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게 상수일 때 du 값을 구하면 뭐가 돼요? 이 경우에 du는 뭐가 됩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 u 값이 x 더하기 2y, y로 xy에 따라서 막 뭘 넣든 간에 상수 c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du는 뭐가 되지? du라는 거는 변화량입니다. 자, 0이죠, 그죠? 얘는 0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게 상수일 경우에 0이 되는데, 이 경우에 du는 du는 당연히 0이지만 이걸로 du를 구해보면은 요 식에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죠? 자, 라운드는 자기 x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상수 취급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수 미분하면 날라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대로 써주면은 x 더하기 2xy 더하기 y를 x로 미분해버리면은 1 더하기 2y가 되죠, 그죠? 2y에 dx가 되고 더하기 dy인데, 이제 y에 대해서 얘를 미분해버리면 얘를 y로 미분해버리면 뭐가 되냐? 얘는 0이 되고 2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수일 때 u에 대해서 전미분을 취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은 du고 이게 0이고, 우리가 방금 한 게 뭐냐면은 토탈 디퍼런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수학자들이 또 이상하게 재밌는 걸 찾아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넘어가고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걸 그걸 왜 했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안 돼. 수학자들한테는 그걸 왜 하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거를 왜 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토탈 디퍼런시에이션 하나 더 얘기하면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토탈 디퍼런시에이션 하나 u가 상수일 경우에, 상수가 아닐 경우는 하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되는 게 상수이고, 이때 du가 0일 경우에 요거를 표현하면은 보통 dx 앞에 한 식이 나오고 dy 앞에 한 식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책대로 표현하면은 오케이, 다시 써보자. 이거를 다시 쓰면은 얘가 0이죠, 그죠? 여기 0이 됩니다. 그럼 이제 또 그룹핑 해주는 거야, 이제. dy dx로 나눠주면은 dx를 나눠줘 버립니다. dx를 나눠줘 버리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dy dx가 되죠, 그죠? 아이고, dx가 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뭐냐? 요거 y 프라임이지. 그럼 요거 다시 쓰면은 y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럼 다시 쓰면은 이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first order ODE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 뭔가 안 풀리겠죠? separable ODE 안 되겠죠? 리덕터블로 해도 안 되겠지. 그때 이제 왜 한지 모르겠는데 수학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이거 ODE네, 풀어야 되겠다 이런 거야. 그거 왜 푸냐? 물으면 안 돼. 그거 왜 풀어? 이러면 안 돼. 이 ODE니까 풀린 거야. 수학자들은 문제가 있으니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이걸 풀라고 봤더니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핵심만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죠, 그죠? OD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은, 자, 이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떤 식으로 돼 있던 간에 dx 앞에 어떤 함수, dy 앞에 어떤 함수가 나오죠, 그죠? 이거를 m이라고 하고 이탈릭으로 해줍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n이라고 하는데 mn 발음이 비슷해서 헷갈려요. mn
자, 이거 m은 보통 x와 y의 함수고 n도 x와 y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 fx는 뭔지 알겠는데 교수님 mx가 뭡니까? 이러면 안 되죠? 자, mxy 여러분 mxy 함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f1 f2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이제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이제 이때는 mn이라고 해주자 이거지.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은 0이 됩니다. 이 경우에 이 경우가 되고, 항상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u의 xy는 상수고 du는 0이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u의 xy는 상수고 du는 0이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이걸 왜 하냐? 이걸 왜 하는지 묻지마. 그냥 이렇게 한다 이거지. 이 경우에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고 n은 y.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정리한 겁니다.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줄. du는 0. 그렇지 0이다. 이건 0이다. u가 c지. u가 c지. u는 c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나열했을 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분석한 거예요. 식을 보고. 마치 여러분들이 막 코끼리를 보고 이상하게 질문을 던지듯이 그냥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해봅시다. 이거를 implicit solution, 묵시적인 함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책에 이거를 볼드를 안 했는데 중요합니다. exact가 뭐라 하냐면은 이제 exact OD라고 그러죠 그죠? exact가 중요해요. exact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exact면 풀 수 있다 이거지. 왜 푸는지는 묻지 말고, 요거 두 개가 같은 경우를 exact라고 해요. 이게 exact입니다. 이거 만족하면은 여기 exact OD 있죠 그죠? exact OD if satisfied예요. 자, 요거 아마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 아까 누가 해준 거였지? 요 예제가 그죠? 요게 있죠, 그죠? 여기서 fx를 우리가 뭐를 했냐면은 uxy는 앞에서 요거를 썼단 말이야. 요걸로 만들어진 요 OD가 exact인지 한번 봅시다. 이거 exact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만들어낸 이 OD. 요거죠, 그죠? 요게 m이고, 얘가 뭐가 되냐면은 요게 m이죠 그죠? 요게 m이고 요게 n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y로 미분하면은 2가 되죠 그죠? 왼쪽은 2가 되고, exact를 체크하는 거야. 이제 얘를 x로 미분하면은 얘는 2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exact일 때 여러분 우리가 못 풀던 이 exact OD를 활용해서 못 푸는 거를 또 풀 수 있게 돼요. 굉장히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푸는 법, 일단 exact 요걸 좀 알아내요. 이게 좀 복잡하죠? 많고. 근데 몇 번 반복해서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exact고, 이게 만약에 만족 아니면은 exact가 아니다. exact가 아닐 때는 이제 exact 할 때는 이 방법으로 못 풀어요. 근데 exact일 때 우리가 이제 막 이래저래 풀게 됩니다.